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차갑다. 동사무소 민원실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바깥의 찬 바람이 서류와 먼지를 함께 밀어넣는다. 형광등이 천천히 깜빡이며 켜지고 새로 닦은 바닥 위엔 아직 물기가 남아있다. 청소용 카트가 천천히 밀려나가고 곧 정적이 깔린다. 직원들은 출근 직후에 피곤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켜고 커피 믹스를 뜯는다. 그 틈으로 문이 다시 열린다. 한 남자가 들어온다. 허리 굽은 중년의 남자,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는 한쪽이 끊어져 있고 손엔 비닐봉지 하나뿐이다. 신발 밑창은 한쪽이 들려 있고 바짓단에는 말라붙은 흙이 얼룩져 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섞인 조심스러움이다. 문턱을 넘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살짝 흔들린다. 저기요. 창구 안쪽에 젊은 남직원이 머리를 들지만 바로 시선을 돌린다. 그는 이 동사무소의 익숙한 풍경을 깨는 존재다. 남자는 천천히 번호표 기계 앞에 선다. 기계 위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번호 순서대로 대기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 문장을 한참 읽던 남자가 손을 뻗는다. 번호표가 기계에서 삑 소리를 내며 나온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따뜻함이 잠시 생경하다. 그는 그 번호표를 고개 숙인 채 바라본다. 87번. 현재 창구 화면에는 61번이 깜빡인다. 그는 구석의 의자에 앉는다. 비닐봉지가 무릎 위에서 바스락거린다. 저 사람 또 왔대. 직원 둘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신분증도 없고 주소도 없다더라. 그럼 왜 오는 거야? 냄새도 심하잖아. 짧은 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난다. 남자는 그 말이 자기 얘기임을 안다. 그러나 얼굴을 들지 않는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번호표를 만지작거린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손끝이 희게 질린다. 시간이 조금 흐른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창구 앞에는 서류를 든 시민들이 줄을 선다. 남자의 몸이 점점 작아진다. 등이 굽은 탓이 아니라 시선들이 그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를 보지 않는다. 그는 투명한 사람처럼 공기 속 그림자처럼 있다. 그때 한 젊은 여직원이 그를 힐끗 본다. 단정한 제복, 이름표엔 이정은이라고 적혀 있다. 정은은 잠시 눈을 마주치고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녀의 표정은 피로와 냉정이 뒤섞여 있다. 오늘도 민원 터질까봐 불안하다는 생각이 얼굴에 배어 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아주 미세한 동정이 비친다. 그녀는 자신이 그걸 느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고개를 숙인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 쪽으로 다가간다. 저기요, 등본을 좀 떼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다. 그녀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번호표 순서로 모실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말은 규정 같지만 벽처럼 차갑다. 남자는 입을 다문다. 예. 그 짧은 대답이 공기 속에서 금세 흩어진다. 정은은 그가 자리에 돌아가 앉는 걸 힐끗 본다. 그의 옷깃 사이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인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깊게 배어 있다. 왠지 모르게 노숙자라는 단어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이 거기서 멈춘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린다. 한참 후 번호판이 깜빡인다. 87번 민원 접수 2번 창구로.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다가간다. 손에 든 봉투가 구겨진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서류와 낡은 명함이 있다. 그녀가 손을 내민다. 서류 주시겠어요? 그가 봉투를 내민다. 그 순간 비닐의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정은은 무심하게 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내본다. 주소가 비어 있는데요?
그가 잠시 망설인다. 지금은 주소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주소 없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짧고 명확한 대답.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군요. 그 말이 끝나자 형광등이 지잉하는 소리를 낸다. 남자는 천천히 뒤돌아 다시 의자에 앉는다. 그의 손끝이 떨린다. 그러나 그 얼굴엔 분노가 없다. 대신 아주 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다. 이게 이들이 사는 방식이구나. 그 생각이 묘하게 쓸쓸한 미소로 바뀐다. 창밖에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춘다. 그 빛은 차갑고 깨끗하다. 그는 그 빛 위에 손을 올려본다. 그의 손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들이운다. 그 손은 이제 단지 노숙자의 손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보는 사람의 손이다. 정은은 다시 한번 그를 본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다. 그녀는 모니터에 뜬 공익 문구를 본다. 우리는 모두 시민입니다. 순간 그 문장이 농담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모니터를 꺼버린다. 민원실의 시계가 10시를 지나간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갑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깨어나려 한다. 점심 전에 동사무소는 묘하게 눅눅하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고 형광등은 희미한 진동음으로 공간을 채운다. 공기 속에는 커피 믹스 냄새, 먼지, 그리고 오래된 건물 특유의 습기 냄새가 섞여 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오르내린다. 저 사람 또 왔대. 노숙자라던데 저번에도 똑같이 앉아 있었잖아. 누군가가 속삭인다. 그들의 시선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공기 속을 맴돈다. 그러다 자연스레 한 곳 구석의 의자에 앉은 남자에게로 향한다. 한기석은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얹은 채 구겨진 종이를 펴고 있다. 손끝이 굳은 살로 거칠고 손톱 밑엔 흙이 조금 끼어 있다. 하지만 그 손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정하다. 그가 종이를 접는 방식에는 이상하게 질서가 있다. 누군가를 오래 다루어 온 사람의 손처럼. 정은은 모니터를 보며 일하는 척하지만 자꾸 시선이 그에게 간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만 묘하게 낯익다. 흰머리가 엉켜 있고 볼에는 피로가 묻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맑다. 저런 눈빛을 가진 노숙자가 있을까?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 작은 의문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업무의 습관적인 방어 기제로 눌려버린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말한다. 민원인에게 감정이입하면 안 돼. 그건 비효율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바람이 들어온다. 책상 위의 종이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진다. 정은이 허리를 숙여 종이를 주우려는 순간 그 남자가 함께 손을 뻗는다. 손끝이 스친다. 짧고 조용한 접촉. 정은의 손이 얼어붙는다. 그의 손은 거칠고 따뜻하다. 이거 떨어졌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정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급히 시선을 돌린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모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하지만 속에서는 미세한 동요가 일어난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민원인이 아니라 한 사람을 봤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낯설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대화가 커진다. 요즘은 다 겉모습으로 판단돼. 옷이랑 향수 냄새로 사람을 보잖아. 맞아. 인상도 스펙이지. 그 대화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기석의 귀에 닿는다. 그는 미묘하게 웃는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오래된 상처를 눌러보듯 스친다. 그때 정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민원 창구 유리창을 닦으며 그를 본다. 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린다. 그 얼굴엔 체념도
분노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빛만 남아있다. 그녀의 손이 멈춘다. 유리에 찍힌 자신의 얼굴과 그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부끄러워진다. 닿고 있던 유리 위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두 얼굴을 분리한다.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는다. 점심 드세요, 정은 씨. 동료의 부름에 그녀는 뒤돌아본다. 그런데 다시 의자 쪽을 봤을 때 그는 이미 사라져 있다. 그의 비닐봉지만 의자 위에 남아 있다. 안엔 아무것도 없다. 정은은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모르게 중얼거린다. 뭘 보려고 왔을까? 그 목소리는 공기 중에서 흩어지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윙하고 답한다. 다음 날, 눈이 내릴 듯한 흐린 날씨. 민원실 문이 열리고 한기석이 다시 들어온다. 직원들이 잠시 멈칫한다. 어제 봤던 그 노숙자다. 또 왔어? 하루 종일 앉아있더니 오늘도. 작은 수군거림이 퍼진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어제 앉았던 자리로 간다. 이번엔 손에 아무 종이도 들고 있지 않다. 그저 의자에 앉아 벽의 시계를 바라본다. 시간은 9시 12분. 형광등 불빛이 그의 머리 위를 스친다. 정은은 업무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를 의식한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서류나 번호가 아니다. 그녀는 괜히 목이 말라 물컵을 든다. 컵을 들 때 손이 약간 떨린다. 왜 저 사람 때문에 긴장하지? 10시 기자단이 민원실을 찾아온다. 지역 신문사 취재진 2명.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현황 취재하러 왔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고 플래시가 터진다. 렌즈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기석을 향한다. 정은은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촬영 안 됩니다. 민원인 초상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카메라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그녀의 얼굴 위엔 피곤, 책임, 그리고 묘한 죄책감이 섞여 있다. 기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본다. 눈빛 속에 고마움도 놀람도 없다. 다만 관찰이 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보는가? 그 질문이 눈빛으로 전해진다. 정은은 잠시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한다. 그 순간 기자가 불쑥 묻는다. 저분 홈리스신가요? 정은이 단호히 말한다. 개인정보입니다. 짧은 대답. 기석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떠오른다. 기자들이 물러나고 조용해진다. 정은은 다시 자리에 앉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눈을 감고 있는 듯하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 그의 숨소리, 형광등의 윙윙거림, 프린터의 기계음. 모든 소리가 묘하게 한 리듬으로 이어진다. 시간이 흐르고 오후 3시. 그는 그대로다. 정은은 조심스레 물어본다. 아직도 안 가세요?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짓는다. 사람 구경 좀 하려고요. 그 말에 정은의 손끝이 멈춘다. 사람이요? 이런 곳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서요. 그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더 묻지 않는다. 그는 다시 벽을 본다.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 문구가 마치 농담처럼 느껴진다. 정은은 그의 뒷모습을 본다. 그 모습이 어쩐지 외롭지 않다. 오히려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녀는 문득 그가 관찰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 밖은 어두워지고 형광등 불빛만 남는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다. 시간이 지나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의 존재는 마치 이 공간의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다. 퇴근 방송이 민원실의 공기에서 한 겹 벗겨져 나간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음성이 끝나자 사람들의 대화가 낮아지고 바퀴 달린 의자들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잔향을 남긴다. 형광등 절반이 꺼져 천장마다 어두운 칸이 생기고 그 사이로 남은 빛이 사무실을 바둑판처럼 나눈다. 이정은은 키보드를 닫고 의자를 책상 아래로 밀어넣는다. 서류함의 서랍을 잠그기 전에 책상 다리와 파티션 사이 깊은 틈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는 걸 본다. 민원 접수 보류. 손글씨가 서툴지만 단정하다. 누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은이 봉투를 들어 올리자 종이의 가장자리가 먼지에 젖어 딱딱하다. 스테이플러 자국이 모서리 하나를 움푹 패이게 만들었고 표면엔 오래 쥐고 있었다는 듯 미세한 땀 얼룩이 남아있다. 그녀가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린다. 엷은 세제 냄새와 종이의 눅눅한 냄새가 동시에 올라온다. 제일 위엔 보안 요청서가 접혀 들어있고 그 아래 가죽의 질감이 손끝을 맞는다. 낡은 갈색 명함 지갑. 순간 손끝의 감각이 이상하게 선명해진다. 지갑을 꺼내는 동안 정은의 숨이 한 번 짧아진다. 천천히 덮개를 넘기자 금박으로 찍힌 이름이 얌전히 빛을 튀긴다. 한기석 HAN KI-SEOK. 그 아래 작은 활자 한미그룹 회장. 눈동자가 본능적으로 커지고 혀끝이 입천장에 붙는다. 목 안쪽이 말라서 침이 넘어가지 않는다. 손에 든 지갑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진다. 같은 사물인데 의미가 얹히자 비중이 변한다. 뒤통수 쪽에서 히터의 바람이 미지근하게 스친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유리문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열리는 소리가 난다. 바닥 고무 패킹이 쓸리는 마찰음. 정은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든다. 그가 서 있다. 낮에 보던 낡은 패딩, 모자, 손에 든 비닐봉지 모두 그대로인데 그의 시선만 다르다. 낮에는 흐릿했고 지금은 맑다. 마치 두 겹 유리를 지나 바로 눈에 닿는 느낌. 그 봉투 제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명료하다. 분노나 강요의 질감이 없다. 보고된 사실처럼 조용하다. 정은의 손이 지갑을 꽉 쥔다. 손바닥 피부가 가죽의 각인을 따라 눌린다. 잠깐의 침묵 다음 그녀의 목이 힘겹게 울린다. 이게 정말 말끝이 공중에서 끊어지고 시선이 명암의 금빛과 그의 얼굴 사이에서 왕복한다. 그가 반걸음 다가온다. 오늘 당신이 본 건 한 명의 민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람. 유리 파티션에 반사된 두 사람의 옆얼굴이 평행선처럼 늘어서 있다. 사무실 안은 비어 있고 프린터에서 마지막으로 토해낸 종이의 가장자리가 식탁보 끝처럼 들려 있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돌려준다. 손과 손이 닿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그 순간만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지갑이 그의 손바닥으로 건너가자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미세하게 떨린다. 저는 절차를 따른 것뿐이에요. 변명인지 설명인지 모를 문장이 입 밖으로 흘러나온다. 한기석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인다. 절차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절차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하지만 칼날 같은 문장. 정은의 흉곽 안에서 호흡이 두 번에 걸쳐 막혔다 풀린다. 세면대에서 톡하고 물방울 하나가 떨어진다. 사무실이 텅 비어 있어서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다. 스피커의 하울링처럼 긴 여운이 머물다 사라진다. 형광등 하나가 찍하고 전멸을 반복한다. 그의 눈이 잠깐 지나는 빛의 파열에 반응한다. 번호표 87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돌아선다. 정은이 무심결에 한 걸음 따라 나가려다 멈춘다. 왜 붙잡는지, 왜 보내는지 스스로도 모른다. 유리문이 닫힐 때 문틀과 고무 패킹이 맞물리는 소리가
두하고 낮게 울린다. 정은은 비어있는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봉투 안에 보안 요청서를 다시 펼친다. 주소지 확인 불가 발급 보류 그녀가 직접 적은 글씨다. 그 피랍이 지금의 그녀를 고발한다. 형광등 아래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는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는다. 서서 자신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흔들리는 것을 본다. 그림자의 떨림이 방금 전 손의 떨림과 같은 리듬이라는 걸 느낀다. 공기가 얇아졌다. 그러나 얇아진 자리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기척이 난다. 이름을 주기 어려운 것 부끄러움인지 자각인지 혹은 아주 작은 용기의 씨앗. 그녀는 컴퓨터를 켜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선다. 사무실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의 시선도 아주 느리지만 그 뒤를 따라간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선명하다. 밤새 비가 얕게 내려 공기가 씻긴 듯 투명하다. 민원실 옆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서 있다. 동그랗게 놓인 테이블 위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하얀 수증기를 내뿜는다. 지점장은 어색한 미소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팀장들은 서류철을 앞에 놓고 손가락을 모은다. 벽면 스크린이 검은 화면을 유지한 채 대기 상태를 깜빡인다. 정은은 맨 끝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 손등에 남은 작은 잔상 어젯밤 건네받고 건넨 지갑의 감촉이 아직 피부에 있다. 문이 열린다. 어제의 낡은 패딩 대신 딱 맞게 재단된 짙은 회색 수트와 흰 셔츠, 얇은 네이비 타이. 한기석이 들어선다. 누군가가 본능적으로 허리를 깊게 숙인다. 인사말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않는다. 그의 발소리가 카펫 위에서도 들린다. 길지 않은 보폭, 일정한 리듬. 의자를 권하자 그는 손바닥을 가볍게 흔들어 사양한다. 서서 듣겠습니다. 서서 말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등줄기가 미세하게 고다진다. 벽면 스크린이 켜진다. 전날 민원실 CCTV 영상. 번호표 기계 앞에 뒷모습, 구석 의자에 앉아 비닐봉지를 꽉 쥔 손, 창구 앞에서 돌아서는 어깨의 각도. 자막도 해설도 없다. 영상은 말이 없는데 방한 공기가 설명한다. 스크린 구석의 타임코드가 천천히 흘러간다. 3시간, 4시간 한 사람의 기다림이 숫자로 환산되어 흘러간다. 누군가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좌중을 가른다. 지점장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내민다. 회장님, 저희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한기석이 손을 든다. 공격적인 제지의 제스처가 아니다. 다만 말보다 앞에 선 침묵의 손짓. 어제 저는 여기에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낮고 분명한 톤. 서류가 없는 사람, 주소가 없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사람. 정은의 시선이 바닥에서 스르르 올라와 그의 옆 얼굴을 붙든다.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 뒤에도 그의 얼굴엔 어제 그 사람이 있다. 절차는 필요합니다. 혼란을 막고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절차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에게 닿기 위한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당신들은 절차를 지켰고 동시에 사람을 놓쳤습니다. 회의실의 공기 밀도가 달라진다. 말이 단단하지만 감정의 칼끝은 숨겨져 있다. 그 숨김이 오히려 깊게 파고든다. 스크린엔 다른 각도의 영상이 이어진다. 기자들이 들어와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정은이 앞으로 나서 렌즈를 막아서는 장면. 정은은 그 화면을 보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 방어와 책임, 그리고 어쩌면 작은 연민이 뒤섞인 표정. 한기석의 목소리가 그 장면 위로 얹힌다. 그중 한 사람은 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선이 정은에게 아주 짧게 머문다.
길지 않은 머물미여서 오히려 명확하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교육 강화나 매뉴얼 정비를 말하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흔든다. 교육과 매뉴얼은 좋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냄새, 옷, 말버릇, 주소 그 너머의 사람을 먼저 보고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절차를 적용하십시오. 방안이 조용해진다. 누군가는 눈을 피하고 누군가는 정면을 오래 본다. 창문 블라인드 사이로 아침빛이 선으로 들어와 바닥에 금빛을 긋는다. 차가운 형광빛과 따뜻한 햇살이 방의 공기를 둘로 나눈다. 권위와 부끄러움이 두 개의 온도처럼 동시에 흘러다닌다. 발언이 끝났을 때 박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대신 작은 숨들이 길게 내쉬어진다. 그는 의자를 권하던 지점장에게 얕게 고개를 숙인다. 예의가 간단하고 정확하다. 오늘 일정이 있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록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스크린이 꺼지고 방안이 한 톤 더 어두워진다. 그는 문으로 향한다. 손잡이를 잡기 직전 돌아보지 않고 말한다. 우리는 물건을 다루는 곳에선 정확함을, 사람을 다루는 곳에선 온기를 배웁니다. 문이 철하고 부드럽게 닫힌다. 회의실 내부엔 말보다 긴 정적이 남는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는다. 각자의 표정이 각자에게만 보인다. 정은은 손끝을 모으며 오래 서 있다. 손바닥이 조금 따뜻했다가 천천히 식는다. 해질 무렵부터 비가 내렸다. 크지 않은, 그러나 쉬지 않는 비. 퇴근 인파가 빠져나간 뒤에 동사무소는 등 뒤로 바람을 길게 낸다. 습기가 올라와 계단 모서리가 축축하고 빗물 냄새가 주차장 가득 퍼져 있다. 건물 뒤편 흡연구역으로 쓰는 좁은 공간에 노란 가로등이 하나 깜빡인다. 정은은 우산을 접은 채 손에 쥐고 서 있다. 우산을 펼 생각이 없다. 비가 옷깃과 머리카락을 조용히 적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냄새보다 금속성의 가벼운 향이 먼저 들어온다. 젖은 펜촉 같은 냄새. 검은 그림자가 가로등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다가온다. 한기석이다. 수트 위에 걸친 얇은 코트가 어깨에서 물방울을 만든다. 그는 먼저 우산을 편다. 툭 하고 스프링이 펴지는 소리가 좁은 공간을 황동처럼 울린다. 우산이 그녀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머리카락 끝에 맺힌 방울들이 한꺼번에 떨어진다. 감기 듭니다. 그가 말한다. 때가 아닌 말을 올려놓듯 평평하게. 정은은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든다. 오늘 많이 생각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쌓인 시간이 길다. 어제도 오늘도 저는 절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나 자신에 대한 고발처럼 들려 스스로 놀란다. 그는 우산살 하나를 엄지로 톡톡 2번 친다. 물방울이 툭툭 튀어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숨어 있는가겠죠. 빗소리가 그 문장 뒤를 메운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 저를 시험하셨어요? 그는 대답 대신 잠깐 하늘을 올려다본다. 내 아들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거든요. 정은의 손에 든 우산 손잡이가 굳는다. 빗방울 하나가 손등을 타고 손가락 마디까지 흘러내린다. 말을 꺼냈던 입술이 닫히고 금방 다시 열린다. 그래서 노숙자 차림으로 사람을 볼 때 직장에서의 태도만큼 분명한 게 없어서요. 가로등이 한번 깜빡인다. 노란빛이 잠깐 사라질 때 둘의 실루엣만 남는다. 다시 불이 들어오자 얼굴이 돌아온다. 정은이 우산을 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한다.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사과.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젓는다. 죄를 묻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러 빗소리만 이어진다. 그가 덧붙인다. 다만 다음 장면이 궁금합니다. 사람을 본 다음 장면. 우산의 그림자가 정은의 눈 밑까지 내려온다. 그녀는 우산을 펼친다. 살이 열리며 비를 받아내는 소리가 짧고 시원하다. 그는 자신의 우산을 반쯤 접어 비를 맞는다. 내일 아침 공기가 다르면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답이 짧고 분명하다. 그는 자기 우산을 그녀의 손에 쥐어준다. 이건 어젯밤 빌린 겁니다. 사실이 아닌 농담 같은 말, 그러나 진심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는 가로등의 원을 벗어나 어둠 쪽으로 걸어간다. 정은은 한 발짝 나섰다가 멈춘다. 부르지 않는다. 대신 우산 안쪽에서 자신에게 들린다. 다음 장면.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구두 뒤축이 계단 코너를 매번 동일한 힘으로 친다. 멀어질수록 규칙적인 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비는 계속 내리고 그녀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다. 무언가를 내려놓았는데 어디에 내려놓았는지 모른다. 다만 손에 쥔 우산의 무게가 딱 맞다. 새벽 5시 반. 아직 도시가 눈을 뜨기 전 공기는 소리를 거의 갖지 않는다. 동사무소의 자동문은 야간 모드라 사람이 가까이 가야 느리게 열린다. 정은이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온다. 실내는 푸른 장광으로만 물들어 있다. 일부 형광등만 켜져 조도가 낮고 바닥 청소기의 물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를 걸고 장갑을 낀다. 별로 두껍지 않은 고무장갑인데 찬물이 닿자 손끝으로 바늘처럼 스며든다. 놀라지 않는다. 싱크대 수도를 틀고 걸레를 적신다. 물이 천으로 스며들며 색이 어두워지고 손목의 힘줄이 얇게 올라온다. 의자를 하나씩 들어 테이블 위에 올린다. 다리 고무마개가 테이블 상판을 스치며 내는 슥하는 소리가 규칙을 만든다. 규칙은 마음을 안심시킨다. 창구 유리의 가장자리부터 닿기 시작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의 속도가 일정하다. 유리 위에 남아있던 지문 모양이 줄어들고 표면이 균일한 반사를 돌려준다. 오늘 공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된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손끝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속도가 어제와 다르다. 구석 먼지를 작은 브러쉬로 긁어모은다. 서류함 밑에 턱, 콘센트 주변, 안내 표지판 뒷면, 몇 시간 안 보이면 금세 쌓이는 장소들. 가끔은 먼지의 방향이 오히려 시간을 보여준다. 쓸어 담고 버리고 다시 쓸고. 동료가 출근하면 보지 못할 동작들을 지금 한다. 키보드를 뒤집어 사이사이에 낀 부스러기를 털어낸다. 원래는 청소 담당의 일이지만 그녀의 오늘은 경계가 없다. 사람을 먼저라는 말은 오늘 그녀 손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작은 창문 너머로 첫 햇살이 들어온다. 먼지 입자가 빛의 길을 따라 반짝이며 떠다닌다. 그 작은 입자들이 천천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얇은 막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커피 머신 물통을 갈아 끼우고 시험 추출을 한다. 처음 내려온 커피는 항상 맛이었다. 그 옅음을 버리고 두 번째 추출해서 향이 제대로 올라온다. 손에 닿은 따뜻함이 장갑을 통해 전해진다. 그녀가 머그컵을 한 번 데웠다가 비운다. 온기가 남는다. 문이 열리고 경비 아저씨가 머리를 내민다. 일찍 왔네. 오늘은 제가 공기를 좀 맡아보려고요. 본능처럼 나온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난다. 아저씨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그럼 난 불만 켤게. 사소한 협업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뤄진다. 불이 켜질수록 아침빛과 형광빛이 섞여 방의 톤이 바뀐다. 어제는 서로 부딪히던 빛이 오늘은 포개진다. 첫 번째 민원인이 도착하기 전
문 옆에 번호표 안내를 새로 붙인다. 번호표를 뽑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펜으로 쓴 글씨가 번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내 방향으로 꼭 붙인다. 안내 데스크에 얇은 담요와 손 세정 티슈를 챙겨둔다. 훌쩍거리는 아이가 오면 담요를, 손이 지저분한 분이 오면 티슈를 먼저 건네는 상상을 한다. 상상은 준비를 낳고 준비는 태도를 만든다. 시간이 8시 45분을 지나간다. 유리창을 마지막으로 닫기 위해 스툴에 오른다. 유리 안쪽에서 밖을 보니 새벽 하늘의 색이 덜 파랗다. 손자국, 물때, 미세한 먼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마지막 닦임에서 천을 살짝 비틀어 물기를 줄인다. 반사면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순간 자신의 얼굴이 이중으로 비친다. 어제의 얼굴보다 덜 굽고 덜 방어적이다. 내려오며 스툴의 다리가 바닥과 맞닿는 소리가 뚝하고 짧다. 그 짧음이 마음에 좋다. 동료가 들어온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공기는 준비하는 사람이 만든대요. 어제 들은 문장을 오늘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본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해했는지 그냥 넘어가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다. 문 밖에 초록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성인다. 정은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간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번호표를 뽑아 그분 손에 쥐어준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결심이 숨겨져 있다. 8시 58분. 자동문 센서가 영업 모드로 전환된다. 전광판에 전원이 켜지고 1이 첫 숫자로 준비된다. 정은은 창구 안쪽의 의자에 앉지 않는다. 잠깐 유리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새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온다. 비로소 어제와 다른 하루가 시작될 준비가 됐다. 그 준비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끝과 발바닥, 그리고 유리의 투명함에 분명히 남아있다. 오픈벨이 짧게 울리고 민원실의 조명이 완전히 살아난다. 아침에 사람 냄새, 빵집에서 실려온 단내, 젖은 외투의 습기, 새 커피의 고소함과 공기층을 여러 겹으로 만든다. 유리창은 금방이라도 소리를 낼 만큼 맑다. 창밖 은행나무의 그림자가 바닥 대리석에 얇게 눕는다. 테이블 위 컵받침이 정확한 원을 만든다. 정은은 도구함 맨 위에 접어둔 깨끗한 걸레를 올려놓는다. 그 아래 작은 메모 한 장이 접혀 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 오늘 공기 당신이 만들었네요. 그녀는 소리 내지 않고 미간을 한 번 접는다가 푼다. 눈을 감았다 뜨는 동안 메모의 연필결이 더 선명해진다. 누가 두고 갔는지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든 보았구나. 메모를 천천히 2번 접어 도구함 안쪽에 넣는다. 손길이 과하지 않다. 내 것이 된 문장은 색에 줄 필요가 없다. 그녀가 창구 유리의 상단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 번 더 문지른다. 햇빛이 그 동작을 따라 움직여 유리의 가장자리에서 부드럽게 번진다. 그 빛이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아니, 말하지 않고 머무는 것 같다. 자동문 바깥 검은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지나간다. 고개는 정면, 보폭은 일정, 시선은 한 번도 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한기석이다. 정은은 그를 부르지 않는다. 대신 유리창 안쪽에서 그의 실루엣이 프레임을 가로지르는 것을 본다. 지나가며 절반쯤만 잡히는 그림자, 멈추지 않는 걸음, 부르지 않는 선택. 두 선택이 서로를 존중한다. 첫 민원인이 들어온다. 새하얀 마스크를 낀 젊은 남자, 얼어붙은 손을 비비는 노부부, 서류가 든 클리어 파일을 배에 안고 있는 초보 가장. 정은은 준비된 미소 대신 준비된 손을 먼저 내민다. 번호표는 제가 뽑아드릴게요. 앉으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적어드릴게요. 대사는 짧고 기능적이지만 그 안에 오늘 아침의 빛이 섞여 있다. 유리 너머로 건네는 시선이 어제보다 낫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낮음. 커피 머신이 첫 뜨거운 숨을 길게 뿜는다.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고동색 액체가 가장자리를 올라갔다 내려간다. 그녀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창구 가장자리에 올려둔다. 향이 올라와 코끝을 간지린다. 어제의 불편한 냄새를 이긴다. 바닥에 떨어진 물기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게 닦인 흔적만이 촘촘한 반사로 돌아온다. 누군가가 창구 유리에 손을 올려두고 지도 앱을 보여준다. 여기 어떻게 가요? 정은은 유리를 내려다보지 않고 사람의 얼굴을 본다. 같이 찾아볼게요. 말끝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확신의 평평한 민원실 중간쯤 오늘도 취재를 나온 듯 보이는 카메라가 잠깐 고개를 들이민다. 렌즈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정은은 예전처럼 막아서지 않는다. 그 대신 창구 안쪽에서 정면을 본다. 보여도 된다. 오늘은 보여도 된다. 카메라가 금방 내려간다. 누군가가 기록하려는 오늘은 방어할 가치가 아니라 공유할 가치가 된다. 1시간쯤 흐른 뒤 문 쪽을 향해 걸음을 떼다 정은이 잠시 멈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겹겹의 투명함으로 보인다. 첫 겹은 업무자, 둘째 겹은 동료, 셋째 겹은 그냥 사람. 그걸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투명한 채로 포개두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녀가 손바닥으로 유리 표면을 가볍게 눌렀다가 뗀다. 체온이 잠깐 남았다 사라진다. 유리엔 아무 자국도 남지 않는다. 남지 않는 방식으로 남는 흔적이 있다. 공기, 온도, 리듬. 점심 무렵이 가까워오자 햇빛의 각도가 바뀌고 바닥의 그림자가 조금 길어진다. 번호표 전광판은 쉼없이 숫자를 바꾼다. 움직임이 많지만 민원실은 어제보다 조용하다. 소음이 줄어서가 아니라 소음 속에 질서가 생겨서다. 정은은 이 리듬을 자기 호흡과 맞춘다. 빠르게 몰아쉬지 않고 깊게 길게 내쉰다. 등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린다. 어제의 딱딱함이 오늘의 유연함으로 바뀌었다. 어느 순간 생각이 아주 선명해진다. 오늘 공기는 내가 만들었다. 누가 써준 문장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문장으로 발화한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아야 더 오래 남는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집어 유리의 구석을 한번 훑는다.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는다. 그 사실이 좋다. 닦일 것이 없는 투명함. 투명하지만 빈 것이 아닌 채워진 투명함. 문이 열리고 바람이 조금 들어온다. 종이 하나가 날아올라 바닥을 세 걸음쯤 건너간다. 정은이 몸을 숙여 주워들고 모퉁이를 반듯하게 펴서 서류 위에 놓는다. 작은 동작 하나에 오늘 하루가 응축된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공기가 이미 알고 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 은행잎은 햇빛에 얇게 타오르고 있다. 설명은 필요 없다. 소리는 더 줄어든다. 아침의 여운이 낮의 한가운데까지 이어진다. 그녀는 가벼운 숨을 들이마신다. 유리 너머 세상이 그녀의 안쪽과 같은 투명도로 맑다.